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코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무좀 아니고 코좀이에요. 그러면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코좀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고맙죠. 자, 일단은 네네. 코좀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현실공포 이야기인데 이게 네네. 뭐 최근은 아니겠지만 아주 예전에 정말 무서운 일을 겪으신 적이 있다. 제가 2003년도 일인데요. 이게 여름방학 때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인데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이면 네.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죠. 사실 다 성장은 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2003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이게 어디 지역이라고 밝히긴 그렇고 경기도에 있는 한 버스 터미널이라고 제가 밝힐게요. 말씀하시기가 힘든 네. 이유가 있으신 거겠죠? 그렇죠. 좀 지역 비하가 있을 수도 있고 맞네. 좀 그러다 네. 보니까 익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친한 친구 한 명하고 여름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충남 서천에 있는 친구 할머니 댁으로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제 여행을 가려면 버스 터미널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죠. 근데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터미널 옆쪽에는 전부 다 공터에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사방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좀 약간 외진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거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버스를 타려고 버스 표를 예매하러 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큰 박스 3개를 가진 젊은 남자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계시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학생, 저기 저 짐이 많아서 그런데 저기 박스 좀 밖으로 좀 나눠주면 안 될까? 그렇게 이제 되게 선하게 생기신 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별 뜻 없이 예 그래요 뭐 그 정도쯤이야 어디까지 들어드리면 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박스가 3개라 제 친구랑 이제 1개씩 딱 들고 밖으로 이제 나갔죠. 나갔는데 그 버스 터미널 좀 나가다 보면 큰 길가가 있어요. 한 300m 정도 앞에 보니까 승용차가 깜빡이를 켜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다가가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 2명이 더 내리는 거예요. 그 남자 2명이 내리더니 제 옆에 있는 남자한테 이 친구 고생했어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분 만났구나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차까지 짐을 들고 갔죠. 네. 짐을 들고 가서 짐을 내려놓고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차에서 내린 남자분 제가 남자 2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 남자 2라는 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지갑을 딱 꺼내시더니 10,000원짜리 2장을 저에게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행세냐 이래서 기분이 좋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좀 약간 키가 180에 좀 등치가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혹시 담배 피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잘못된 행동인 건 알지만 청소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청소년 때 흡연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네. 네, 저 담배를 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터미널 옆에 외진 공터가 있는데 가서 담배를 하나 피자. 그래서 이제 담배 새거 한 갑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무슨 행세냐 이렇게 하고 이제 따라서 담배를 하나 피러 갔죠. 그래서 공터에서 담배를 피러 갔는데 담배에 불을 딱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남자 3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남자 네. 3번이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저한테 야 XX야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담배를 물어 야 무릎 꿇어 갑자기 이렇게 냉정한 말투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옛날에 제가 유도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욕을 하셨나요? 이렇게 제가 욕은 못 하겠고 이렇게 따져 물었죠. 예. 따져 물으니까 옆에 친구가 저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야 그냥 무릎 꿇어 일 커지기 전에 무릎 꿇어 이렇게 하길래 야 됐어 있어 나와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남자 2번이 바지춤에서
긴 사시미 칼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회칼인 것 같은데 두께 30cm는 돼 보였어요. 윗옷을 이렇게 걷더니 바지춤에서 칼을 싱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 칼 안 맞아봤지? 너 죽기 싫으면 너도 빨리 무릎 꿇어. 이렇게 되게 온화한 듯 무서운 그 냉정한 말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무릎을 꿇었죠. 칼 앞에는 장사가 없다. 바로 꿀려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서. 예. 바로 꿇었는데 친구는 이미 옆에 꿇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딱 꿇었는데 제 무릎이 이제 되게 축축한 거예요. 그 옆에 봤는데 친구가 이제 오줌을 지렸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저희랑 이제 친구랑 둘이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남자 1, 2, 3 총 3명이 자기네들끼리 막 쑥덕쑥덕 30초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짝 고개를 들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3명 중에 1명씩 양쪽으로 흩어지고 남자 2번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그 남자 2번이 칼로 위협을 하면서 야, 너 신발, 그 다음에 옷, 지갑, 현금 여기 비닐봉투에 다 담어. 그리고 이제 비닐봉투를 어디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저쪽 편에서 어떤 아저씨가 어이, 거기 뭔 짓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야, 그래도 살았다. 이렇게 이제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그 남자 1번이 저쪽에 있다가 그 아저씨 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낯선 아저씨는 소리 지르는 아저씨죠. 아저씨가 저희 쪽으로 한번 쓱 보더니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이제 눈 마주쳤는데 그 남자 2번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쪽 남자 시선이 저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가 갑자기 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저희가 무릎을 꿇게 되면 무릎 뒤편에 접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지갑을 넣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다시 자기 지갑은 주기 싫다. 그래서 제가 야, 너 이거 지갑 걸리면 진짜 칼 맞는다.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선물 주고 가신 거니까 절대 못 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얘기 끝내는데 그 칼 든 남자가 다시 저희 쪽으로 이제 쳐다보고 아저씨는 이제 가시고 저희 쪽으로 보면서 야, 다 담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소리가 막 걸릴까봐 그 지갑을 걸리면 큰일 나니까 목소리가 막 지금처럼 막 떨렸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소름이 돋는데. 그렇지. 네, 다 담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자가 이제 1번하고 3번 남자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이제 저희가 옷을 그때 다 벗었었어요. 팬티 빼고는 다 벗고 전부 다 이제 그쪽으로 담은 상태죠. 그 봉지를 주고 야, 니네 이거 들고 차에 가 있어. 이렇게 남자 2명을 보내고 저희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고 그 남자 1번, 3번이 그 남자한테 야, 얘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2번은 야, 나 진짜 이거 생각 좀 할 테니까 너희는 가 있어. 내가 가면 바로 갈 수 있게 시동 걸어놔. 그리고 이제 남자 1번하고 3번은 차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남자 2번하고 친구랑 이렇게 3명이서 있는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고개를 못 드는데 그 남자가 이제 제 앞에 오더니 쭈그려 앉는 거예요. 쭈그려 앉은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더니 소름 돋는 목소리였어요. 지금 들어도. 야,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예, 이러니까 너 우리 얼굴 봤어? 못 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친구도 저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죠. 한 10초 정도 가만히 있으니까 야, 마지막이다. 니네 우리 얼굴 본 거야, 안 본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형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쫄아서, 형님, 저희는 얼굴을 못 봤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경찰에는 진짜 얘기 안 하겠다. 정말 애원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남자가, 그래? 야, 니네 둘 다 눈 한번 감아봐. 꼭 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랑 둘이 눈을 꼭 감았어요. 저는 친구를 못 봤지만 친구도 네. 저보다 눈을 더 세게 감았을 거예요. 겁이 좀 많은 친구라.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을 꾹 감고 있는 상태에서 앞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분 정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 건지 아니면 앞에 있는 건지 뭘 하는지 보이질 않는 상태에서 눈만 감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 1분이라는 순간이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제일 무서운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1분을 눈을 감고 있는데 가만히 눈을 실눈도 안 뜨고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감고 있는데 그 남자가 이제 1분 뒤에 야, 니네 실눈 뜨면 진심으로 죽는 거야 하고 또 1분을 기다리더라고요. 1분이 기다리는데 그때 이제 은은하게 담배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있구나. 이 남자가 진짜 뭔 생각을 하나 보다. 진짜 죽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눈을 절대 안 떴거든요. 그러고 이제 담배 하나를 피는 시간이 지나고 그 남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니네 정말 둘 다 실눈이라도 떴으면 정말 내가 너희 목 그어버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진짜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니네 내가 살려주는 거야. 막 그러고 웃어요. 크크크크 하면서. 그러고 웃더니 좋아 니네 살려줄게. 지금부터 숫자를 1부터 200까지 세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저랑 1, 2, 3, 4, 5 세고 이제 50까지 셌어요. 50, 51 이렇게 세고 있는 상태에서 남자가 야, 너 지갑에 학생증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뭐 신고하거나 그러면 너희 가족들까지 다 죽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숫자나 세. 그러더니 제가 이제 100까지 셌어요. 이제 100 했는데 흙바닥에 이제 뛰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 저 남자가 갔나? 근데 혹시나 저 남자가 가는 척 하면서 발소리를 내는 건 어떡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200까지 다 세고 눈을 딱 떴는데 그 남자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고 네. 친구는 이제 옆에서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한테 그랬죠. 야, 갔다. 눈 떠라.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눈을 뜨더니 그분들이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친구 폰이랑 제 핸드폰은 무릎 앞에 놓고 갔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가져가는데 핸드폰만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부모님 전화를 하시니까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차마 칼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되게 놀래시고 막 이제 그러실까봐 저희 그냥 동네 형들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옷도 뺏기고 신발도 다 뺏겼다. 제 신발이 그때 이제 한참 유행하던 나이키 맥스 운동화였어요. 아, 에어맥스. 약간 고가 신발이었고 그때 이제 한참 멋부릴 나이라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이제 빈폴이 그때 비쌌거든요. 맞아. 와이셔츠. 그다음에 이제 구찌 백팩인데 이제 이미테이션을 샀었어요. 맞아. 이미테이션인데 18만 원 정도 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메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 뺏긴 거죠, 한순간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말씀드리니까 친구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각자 옷을 좀 가져오고 신발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당했냐, 경찰에 신고하자. 거의 한 30분을 설득을 드렸죠. 근데 친구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계속 그 지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길래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당한 그 당일날 옷을 입고 친구랑 충남 그쪽 할머니 댁으로 놀러를 갔어요. 또 갔는데 할머니 집 들어가자마자 영정사진에 그 친구 할아버지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 영정사진이 되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로 친구 할아버지 때문에 살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 인상착의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처음에 짐 들어달라고 했던 분이 저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공대생 공부 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은 되게 멀끔하게 생기셨었어요. 되게 공부 잘하시는 인상, 그런 인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심할 겨를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겪었던 일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재밌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칼이 아직도 제가 잊혀지가 않네요. 아니, 칼이.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거는 진짜 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왜 고등학생을 강도질을 했을까? 고등학생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거를 곰곰이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초짜이긴 하지만 예행 연습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돌비님처럼 아, 예행 연습이구나 이 생각도 제가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아직도 만나면
오줌 싸개라 그러고 놀리고 놉니다. 아, 이게 그냥 오픈 일이죠. 이거 아직도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겠죠. 잊고 살았는데 요즘에 이제 TV에 범죄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제보를 드렸어요. 아니, 이거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형들이 야 조용히 해라 하면서 따라와 하면서 이렇게만 해도 무서운데 맞죠. 그렇죠. 와, 이거는 정말 또 소름 끼치고 하마터면 또 위험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였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낚시터에서 또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고 했어요. 제가 한참 낚시에 미친 적이 있어요. 네. 남자들이나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제가 돌비님한테 200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제가 시스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타 데뷔 연도가 2010년이니까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노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시스타 어떤 노래가 나왔었나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푸시푸시 아니면 마보이인데 마보이 같아요. 마보이가 마보이? 2010년인가 11년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보이라는 노래가 기억이 나서 오. 제가 그때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보이 네. 바로 갈게요. 네네.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제가 낚시를 미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둘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손마터라 그러죠. 모르시는 분들은 또 계실 텐데 손마터라는 거는 잡았다가 손맛만 보고 이제 놔주는 그런 낚시터가 있어요. 밤에 운치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시터들이 전국에 되게 많은데 제가 경북 소재에 있는 저수지 낚시터로 밤낚시를 친구랑 가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해서 그 낚시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낚시터가 이제 시골에 있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데인데 편도 2차선 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산길 비슷한 데로 한 1km 정도로 올라가면 저수지가 나오고 낚시터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중턱에 있는데 사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의 낚시터예요. 그 낚시터가 이제 사장님께서 관리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붕어, 잉어, 뭐 씨알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는 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소주 몇 병 하고 라면이랑 삼겹살을 사들고 이제 친구랑 둘이서 밤낚시를 갔죠. 그래서 이제 5시쯤 도착해가지고 한 3시간인가 이제 얘기하다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낚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낚시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물 낚시터에는 이렇게 뺑 둘러져 있고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갈로 같은 데가 있어요. 텐트식으로 돼가지고 1인용 이렇게 방갈로가 있어요. 삼면이 막혀 있는 거죠. 앞에만 이제 낚싯대 던지는 데만 뚫려 있고 뒤에 옆에 양옆에는 이렇게 막혀 있는 의자 하나 넣을 수 있는 그런 방갈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낚시를 막 시작을 했어요. 낚시를 하다가 제가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 구간이 A 구간이고 이제 B 구간이라고 할게요. A 구간은 이제 혼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B 구간은 저쪽 이제 저수지 반대편. 네. 반대편에는 단체로 쉴 수 있는 컨테이너식으로 되어 있는 방갈로가 있어요. 거리로 따지면 돌아가면 한 400m, 500m 정도 될 것 같아요. 친구는 이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시 정도에 이제 먼저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낚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친구는 1시쯤에 이제 자러 들어가고 저는 새벽 1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혼자 낚시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2-3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케미가 이제 제 거밖에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분들 다 철수하시고 그 조용한 산에 있는 저수지에 저 혼자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 이제 그 방갈로 말씀드렸잖아요. 방갈로 앉아서 하고 있는데 뒤에는 아예 그냥 다 산이에요. 산이 있는데 낚시를 막 2시쯤 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낙엽 밟는 소리 있잖아요. 싹싹싹 지나다니는 소리.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거에 겁이 없어요. 귀신도 좀 잘 믿는 스타일도 아니고 들짐승 같은 경우도 멧돼지만 아니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낚시를 다니기 때문에 별로 무서움을 안 타는데 그날따라 좀 이게 오래 들리는 거예요. 원래 산짐승이 지나가거나 하면
부스럭부스럭 되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맴돈다 그래야 되나요?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계속 한 10분 정도 계속 들려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타 노래를 틀었죠. 무서워서. 예. 조금 약하게 틀어서 이제 마보이라는 곡을 듣고 있는데 혼자 막 이렇게 듣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제 뒤에서 여자 목소리로 마보이 마보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시계를 딱 봤는데 새벽 3시가 가까워 오더라고요. 근데 이 새벽 3시에 이 낚시터에 여자 혼자 뒤에 산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오, 뭐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저수지 귀신인가? 좀 약간 혼자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서 전혀 무섭지 않아 이렇게 하지만 이제 심장은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고개만 내밀어가지고 뒤에 산을 이렇게 봤는데 달빛이 밝아가지고 형태는 나무가 이렇게 막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쓱 봤는데 나무 뒤에서 이제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다가 저랑 눈 마주치니까 갑자기 나무 뒤로 여자 얼굴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 이제 막 뛰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친구가 자고 있는 데로 이제 갔죠. 그래가지고 야 친구야 야 돌비라고 하겠습니다. 야 돌비야 나 정말 귀신 안 믿는데 이거 뭐가 있는데 좀 같이 나가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얘가 또 겁이 많아가지고 야 무슨 귀신이냐 잠이나 자 그러고 이제 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6시까지 이제 뜬 눈으로 과연 저게 뭘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과연 저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한 새벽 5시 반 정도 돼가지고 친구를 깨웠죠. 친구를 깨워서 야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 이제 낚싯대를 접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친구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제가 낚시를 하던 곳까지 가서 여자 얼굴이 보였던 그 나무를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거기 이제 잣나무가지라고 하나요? 나무 이렇게 있으면 잣나무가지에 하얀색 옷 찢어진 그 천 같은 게 조그만한 게 막 팔랑팔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좀 나는 귀신을 안 믿는데 정말 귀신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뭔가 좀 이상해. 그리고 이제 별 뜻 없이 그냥 야 철수하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무섭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랑 낚싯대를 차에 싣고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 해가 뜰랑말랑 할 때였는데 친구 차를 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수지에서 내려가려면 1km 정도 산길을 타고 1차선 도로를 가서 편도 2차선 도로로 가서 합류를 하는 구간인데 네. 친구랑 차를 출발을 해서 출발한 지 한 1분 됐나? 저기 앞쪽에서 이제 또 여자가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 드는 게 하얀색 천? 그 나무에 붙어있는 천? 이거는 저 여자인가?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돌비야 차 좀 세워봐. 그러니까 야 왜? 야 미친 XX야 왜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야 저거 너는 보여 안 보여?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가 보인다고. 저 하얀 옷 여자 왜? 귀신 아니라고 보인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화를 내냐? 저기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인대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한테 야 지금 6시 동도 안 튼 상태에서 산길에 이렇게 여자 혼자 원피스 입고 내려가는 게 정상이냐? 이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친구가 멍 하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야 이거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이제 엑셀을 이렇게 약간 무리해가지고 밟아서 우웅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자를 이렇게 지나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수석에서 이렇게 옆으로 차문을 봤는데 그냥 사람인 거예요. 정말 사람이었어요. 예. 그 사람이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생머리를 이렇게 한 여자분이었는데 그 순간에 차가 지나갈 때 무의식적으로 그 여자분도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더니 싱긋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게 미쳤나 제가. 근데 친구도 보인다고 하니까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냥 갔는데 제가 좀 그 낚시터 사장님이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그분이 동네 토박이시니까 제가 이제 거의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은 꼭 가는 낚시터였으니까 다음에 제가 낚시를 가서 사장님 만나 뵙고
여쭤봤죠. 사장님, 제가 그때 저번에 이런 여자를 봤는데 이런 여자분이 한 번씩 낚시터에 오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위에 이제 집들도 몇 개가 있긴 있어요. 이제 할아버니 할머님들이 이제 시골 사시는 분들 시골집 같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정신 연령이 조금 낮으신 분 여자분이 좀 계시는 분이 계시냐, 2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 이 주위에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낚시터를 했는데 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주위에는 그런 여자가 사는 곳도 아니다. 없다. 제가 이 주위에는 어르신들 다 아는데 그런 애들 없다.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덜 무서웠을 것 같은데 이 주위에도 없다. 손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손님들도 한 명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자가 제 뒤에 그러면은 숨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새벽 3시에. 그렇죠. 새벽 3시에 숨어서 마보이를 따라 불렀고 그리고 계속 부시럭 소리를 내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눈이 마주치니까 이제 나무 뒤에 숨었다가 거기 어딘가 돌아다니다가 저희가 갈 때쯤 돼서 그 산길을 혼자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귀신보다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잠깐만. 이게 사람일까요? 친구분이 봤다고 해서 이게 귀신이 아니라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귀신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저는 약간 그런 걸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귀신들이 노래 따라하는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제 눈으로 봤을 땐 제가 눈이 마주쳤을 때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게 사람이구나. 아, 저게 동물이구나. 그거를 따져봤을 때 제가 한 50m도 안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고개만 이렇게 빼꼼히 내밀고 봤는데 그 여자도 나무 뒤에서 빼꼼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눈이 마주치니까 쓱 숨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굴이 정확히 기억이 나세요? 지금도? 얼굴은 눈, 코, 입은 다 있었고요. 무서운 얘기 나오는 그런 빨간 눈을 가지거나 그런 눈도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그런 사람 형태였고 되게 좀 약간 이쁘장했었거든요. 그럼 기억이 되게 선명하실 텐데. 이쁘장했었어요. 네, 선명하고 한 50m, 30m 정도니까 사람 얼굴은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네. 사람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도망을 가긴 했지만 좀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어도 무서운 거고 귀신이어도 무서운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하고 귀신이랑 중간에 있는 게 저는 제일 무섭더라고요. 이게 예. 맞네. 아니 네, 그 밤에 원피스를 입고 산에서 거기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 자체, 그리고 그 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 웃었잖아요. 예, 그때 친구가 저한테 얼마나 소리를 질렀냐면 너 아직도 귀신 타령하냐? 나 보인다고. 야, 나 보인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이라고 엄마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싶었는데 이게 둘이 이제 눈이 마주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인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상황이 안 맞으니까. 네, 그렇죠. 새벽 3시에 낚시터에 20대 중반의 여자가 혼자 원피스를 입고 나무 뒤에 숨어서 노래를 부르다가 3시간 동안 대기를 하다가 산길을 혼자 걸어 내려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잠깐만, 시청자분들이 한 분이 그랬거든요. 그 어두운 그 밤에 얼굴이 보이냐 라고 하시는데, 그게 그때 달빛이 그럼 됐어요. 워낙 밝았었어요. 달빛이 워낙 밝았고 낚시를 많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달빛이 밝은 날에는 새벽에도 미끼를 낄 수가 있어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새벽에 밝은 날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고점님께서. 첫 번째, 네네. 정말 소름 끼치는 한 강도의 이야기였고, 그렇죠. 강도죠. 예, 두 번째는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근데 사람이어도 귀신이어도 무섭고, 무서운 네. 낚시터의 한 여자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너무나 소름 끼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톨비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이야기 깔끔하게 잘 하시네요. 근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는 정말 이거는 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게 귀신이었을까? 혹은 사람이었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제주 옥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제주 옥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야기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제 저 그냥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까요? 오호, 그렇게 빨리요?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버스 타면서 많이 듣긴 했는데 아, 그렇지. 네네. 자, 네네. 일단 우리 이제 나 이런 시청자분 처음 봤어. 너무 원래 성격이 급하신 건 아니잖아요. 성격이 많이 불같고 급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니, 제가 이거 혹시 말씀드려도 되나? 몸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게 또 사연과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 첫 번째부터 이제 모든 제 몸이 바뀌고 모든 게 연관이 다 있고 와. 마지막 반전까지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길기도 하고 그때 왜 그랬구나 이렇게 좀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또 네네. 체형까지 바꿀 수 있었던 거의 어느 느낌이냐면 그 바퀴라는 만화 아시죠? 네네. 네, 바퀴야 그냥. 오, 등에 그 악기가 나올 뻔했어요. 자, 여보, 열심히 했죠. 네. 자, 그럼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옥돔입니다. 일단 저는 제주도에 있는 정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깡촌이에요. 할머니 분들이 많으시고 어린아이들도 이제 저 때는 해봐야 한 10명 정도, 동네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데 작은 예. 동네면서도 사람이 많이 없는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아닌데 되돌아봤을 때 그때 이미 영안이 태어났을 때부터 떠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귀신이라고 하면은 보통 귀신들은 나 보여? 너 괴롭힐 거야. 너 따라갈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근데 맞아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갔다 와라. 이것 좀 저것 좀 슈퍼 앞에서 사와라 하니까 제가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 나 저기 다리에 애기 있어서 가기 싫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한 걸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장소에 간 게 아니고 사진을 보내드린 것 중에 두 번째 다리 사진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핑크색으로 이제 동그라미 친 게 있는데 제가 밤중에 한 10시, 11시쯤에 이제 시골이니까 가로등도 없겠죠. 근데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음에도 문 밖에 나오자마자 그게 그냥 제 눈앞에 머릿속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뜬금없이 엄마 나 가기 싫어. 거기 애기 있어. 무슨 애기인지 모르겠는데 애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당시 한 5살? 4살 정도였는데. 다리 미친데 이거 여기 애가 어떻게 있어?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비가 오면은 거기는 엄청나게 물이 쌓이는 곳이고요. 물이 쌓이게 되면 3m, 5m 이 정도 가득가득 차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놀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비가 넘치지 않게 그렇게 된 곳인데 거기에 아기가 있다고 내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게 보인 거예요. 깐난이가 이렇게 포대기에 싸서 거 가운데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와, 그냥. 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뭔가 일단 있지 않았나. 근데 네. 이제 두 번째로는 파란 색깔 무늬 있는 사진이 보일 거예요, 아마도.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안쪽에 이제 작게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서 제가 자전거를 막 타고 있는데 밤이었어요. 그때도 저녁 한 7시, 8시 정도였는데 자전거를 막 이렇게 혼자 앞에서 타고 있는데 하얀 속옷을 입고 긴 머리를 하신 여성분이 지나가면서 저를 딱 보시더니 막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반 여성분들 소복에다가 이제 긴 머리를 하고 계셨는데 안녕?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니까 전혀 뭔지도 모르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니 싱긋 웃더니 그냥 가요. 예. 근데 그것도 뒤돌아보면 귀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고 돌아다니는 근데 게 이게- 일이 없지. 네, 그렇게 돌아다닐 일도 없고 이제 당시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할머니들이 사는 곳이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또 세 번째로 하면은 아까 그 문이 보이는 사진 쪽에 보면은 제가 핑크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곳이 있을 텐데 거기에 죽은 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엄청 큰 게. 근데 집 옆에 작은 화단이 있어서 화장실 가기 너무 무서우니까 화장실에서 이렇게 오줌을 싸고 있는데 그 나무 위에서 귀신들이 앉아서 막 깔깔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네만의 뭔가 이게 축제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시 이제 4살, 5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나이일 뿐더러 당시 막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이 슬슬 나올 때여서 그런 걸 너무 무서워해서 보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다시 얘기를 드리면은 얘네들이 저한테 뭔가를 하진 않았어요. 내가 본다고 해서 전혀 뭔가를 하지 않았고 이게 좀 특이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이야기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집이 일단은 많이 가난했어요. 저희 네. 어머니 아버지가 상상 이상으로 가난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물에다가 밥을 말아먹는 걸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먹을 반찬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집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어쩌다 라면이라도 먹는 날이면은 너무 기쁠 정도로. 근데 그게 제가 이제 92년생이니까 당시 생활상만 하더라도 그렇게 가난할 시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이 가난했었고 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진에 보이는 뒷집이었는데 화장실도 뭐 푸세식에다가 뭐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제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네. 어린 나이에 가위에 눌린 거예요. 한 5살짜리 애가 가위에 눌려서 당연히 몸도 안 움직이고 뭔가 공포감은 엄습해오고 미쳐 죽겠는데 옆에 어마어마한 큰 관이 고개를 돌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고개가 돌려서 보여서 아 이거 뭐 무서워서 죽겠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거기서 엄청 썩은 시체가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파라올이 밀어 올라오듯이 예. 시체가 팍 올라오더니 저를 쓱 봐요. 근데 너무 썩으니까 이 얼굴 형태가 완전 문드러져 있어 버리니까 안 보여요. 웃는지 얘가 화가 났는지. 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저를 쓱 보더니 거기에서 깼어요. 근데 이 귀신이 나오면서부터 저희 집이 완전 안 그래도 흙수저인데 풍비 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그 아버지께서 관광버스 기사를 꽤나 오래 하셨어요. 지금도 네.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버스가 손님들을 모시고 달리던 과정에서 옆에서 튀어나온 택시에 의해서 그 손님분들이 꽤나 많이 돌아가셨고요. 다치신 분도 많았고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그거를 숨기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이제 학교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 폰을 가지고 노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아버지 그 폰에 게임기가 있어서. 네. 근데 아버지 폰에 피가 막 묻어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거 난 뭐지 하고 생각 없이 침으로 닦았는데 그러고서 TV 보면서 이거 게임해야지 했는데 뉴스에 피를 흘리면서 아버지가 나오고 계세요. 헐. 사람들은 널브러져 있고. 그 정도 상황에 사고를 겪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어머니께서 근처에 정실이라는 쪽에 보면은 엄청 큰 절이 있어요. 또 특이점이 뭐냐면은 엄청 큰 부처상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크기가 한 10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스님이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끔 가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스님께서 집에 안 좋은 일도 많고 이런 좀 저러 하면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좋으니까 집에 초를 하나 켜놓고 공양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초가 주방에서 쓰러지면서 집을 나갔다 오니까 집이 불까지 타 있었어요. 뭐야? 오. 개판이죠. 정말 풍비박살. 안 그래도 못 사는 집안인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큰 사고 당하시고 보험 적용이 됐는데 그 이상을 넘어버리니까 이제 교도소까지 가시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와. 저희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이제 제 여동생과 저를 데리고 2평짜리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연관이 되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는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당장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거든요. 막말로. 술에 중독이 되시고 그때 당시 얘기하는 게 너희들을 내가 솔직히 죽이려고 했었다고. 근데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되고요. 저라도 그랬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의 목을 졸랐는데 네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결국에는 어찌어찌 살아서 아버지도 돌아오시고 이제 주공 아파트 아버지 돌아오시고 그렇게 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중학생 정도가 됐어요. 어린 네.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고 그렇게 됐는데 중학생 때부터 이제 귀신이 보이지는 않는데 들리거나 꿈에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귀신들을 하나씩 나열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 귀신이 그때 문 앞을 지나갔던 귀신입니다. 오! 그 여자 귀신이고요. 두 번째는 춤을 추는 귀신인데 이놈의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 손바닥, 성인 남자 손바닥 크기인데 조그만 칼을 들고 머리 옆에서 한복을 입은 상태로 머리 옆에서 계속 춤을 추면서 깔깔대면서 웃어요. 너무 신난다는 듯이.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은 형태가 없이 안개같이 이렇게 붕붕 떠 있는데 검은색이고요. 항상 제 다리를 끌고 가려고 다리를 잡고 끄는데 실패합니다. 예. 네 번째 귀신은 엄청 시커멓게 타가지고 피부가 막 흘러내려 있고 그런 귀신 5마리를 데리고 초록색 기운을 내뿜는 엄청 큰 스님이 또 하나 나타나세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뭐냐면은 저를 보고서 하는 말이 이 녀석 안 되겠네. 이거 뭐지? 이러고서 사라지셨어요. 예.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섯 번째 귀신은 손가락을 접는 귀신인데요. 이거는 많이 겪어보셨을 만할 것 같아요. 가위를 눌려서 깨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위를 눌려서 깨면 또 가위가 눌려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귀신이 가위를 눌려서 깰 때 또 가위를 눌리면 한 번씩 손가락을 접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10개를 제가 펼치고 있어서 그놈이 옆에 있으면 가위 깨야 돼 해서 깨면은 그게 또 바로 가위가 눌리는데 그럼 손가락 하나를 접어요. 와. 2번 깨면 2개를 접어요. 3번 깨면 3개를 접고 4번 깨면 4번을 접습니다.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그럼요. 가위가 깨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고 장작 누력 이거를 15년간 눌려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발생을 하고 앞에 있던 일과도 연관이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5년 동안 가위를 눌리게 되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건 문제가 없고 말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손가락을 접게 되면 가위에 계속 안 깨는 거죠. 그놈이 10개를 다 접을 때까지. 네. 근데 뭐 거기서는 이제 뭐 7, 8개까지는 접혀봤는데 10개까지는 안 접혀봤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15년 동안 가위를 눌렸는데 15년 동안 눌리게 되면은 저도 좀 진화를 하게 돼요. 네. 어떻게 되냐면은 손가락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발가락 정도나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하게 돼요. 가위에 눌리더라도. 15년 정도 눌리니까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15년 동안 눌렸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은 제가 원한이랑 화가 어마어마하게 상상 이상으로 쌓였어요. 얘네들한테. 귀신이 원한을 가지면은 정말 무서운 귀신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보다 무서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또 가위에 눌렸구나 하고 나서 꿈을 꾸고 있는데 너무나 포근한 거예요. 맨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렸는데. 근데 엄청 단아하게 생기시고 엄청 예쁘시고 좋은 향기를 품으시고 그리고 주위에 동물들이 엄청 많아요. 무슨 동물이냐면은 고양이, 호랑이, 사자, 강아지 막 이런 특이한 동물들이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구분을 감싸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거 뭐지 너무 좋은 꿈이다 했는데 그분께서 저를 보고서 지그시 웃으시면서 손가락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제 이마에 콕 찍으셨어요. 예. 그러고서 지그시 또 웃더니 이제는 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더니 쓱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이거 너무 좋은 꿈인데 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가위에 눌렸어요. 네. 다시 눌렸는데 원래 가위를 눌리면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가위에 눌려서 하고 눈을 떴는데 눈을 뜨기 전에 옆에서 고양이들이 화내는 소리 아시나요? 하악질. 하악질 막 이러잖아요 고양이들이. 그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고 갑자기 개들도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희는 개를 안 키웠거든요. 고양이도 안 키웠고. 뭔가에서 눈을 떠봤는데 고양이하고 개가 제 주위에서 둘러싸가지고 귀신한테 엄청 하악질하고 짖고 있어요. 오. 근데 웃겼던 거는 제 몸이 또 움직여요. 귀신이 있는데.
저 순간적으로 참아왔던 게 너무 터져가지고 바로 벌떡 일어나자마자 귀신 목을 졸라버렸어요. 와. 그리고 여기서 약간 폭력성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15년간 쌓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잡은 채로 제가 다 쥐어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귀신이 저한테 살려달라고 빌어요. 막 옆에 동물들도 막 계속 짖고 있고 막 하악질하고 있고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너무 울면서 내가 널 얼마나 복수하길 기다렸는데 뭘 살려달라고 하냐고 너 여태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근데 귀신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싹 사라집니다. 그러고 꿈이 깼고요. 두 번째로 딱 일어났더니 그 손가락을 접던 애 있죠?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요. 제가 걔 손가락을 다 끊어버립니다. 걔가 손가락을 못 잡아버리게. 그래서 또 말했어요. 너 왜 나를 괴롭혔어? 너 왜 그랬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얘도 사라져버려요. 미칠 노릇인 거죠? 예.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두 놈까지는 복수를 했는데 나머지 애들은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꿈이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어느 날 친구랑 술을 먹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자기 너무 악몽을 꾼다고 미안한데 오늘만은 좀 같이 자주면 안 되겠냐. 친구 집에 이제 술을 먹다가 뭐 남자 새끼가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 나 오늘 자고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제가 누워있는데 막 종소리가 들려요. 방울소리가 아니에요. 그 상여 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스님 귀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애들을 데리고 다녔다 했잖아요. 그 스님 귀신이 친구 방문 앞쪽에서 들어와서 창문 쪽으로 나가는데 그 뒤로 수십만의 그 귀신들이 따라 들어가요. 오. 스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귀신들만 저를 쳐다보고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요. 졸졸졸졸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아까 중간에 말한 제 다리를 끌고 가려고 했던 귀신이 있다고 했죠. 그 스님이 다 지나가니까 두 번째 그 귀신이 나오는데 걔는 어떻게 끌고 가냐면 사람 다리를 모르는 사람 할아버지 다리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뒤로 손바닥에서 이 살이 접착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본드 바른 것처럼? 우리 진해인간처럼 막 이렇게 가죽이 막 접착된 거 마냥 그렇게 그 형태가 그 애매모호한 귀신이 질질질질 사람을 다 끌고 가요. 거기 막 몇십 명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연달아 막 진해인간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나가는 애가 누구였냐면은 아까 그 동물분이세요. 네. 근데 이분은 어떻게 가냐면은 주위에 강아지랑 고양이들인데 얘네들이 다 퍼져 있고 막 아파 있어요. 걔네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살랑살랑 가시더라고요. 애기들아 일로 와 이러면서 가는데 그분이 또 저를 보고 살짝 웃으세요. 그러고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꿈이 얘를 괴롭히진 않는데 뭐가 문제지? 하고 봤는데 아까 문에서 창문으로 귀신들이 다 지나갔잖아요. 네. 그 창문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 창문에서 갑자기 어떤 한 놈이 탁 튀어오더니 친구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춤을 추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뭔 일이지? 왜 그분들 다 들어가시고 나서 이런 이상한 놈이 튀어나오지 했는데 그 아까 형태 질질 끌고 가던 그 구름 모양의 이상한 형태의 애가 걔를 다시 잡으러 나왔어요. 예. 잡아러 나와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걔를 끌고 걔는 막 뛰던 애는 소리를 지르고 나 안 갈 거야 이러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이나 뭐 이런 아까 형태가 이상한 놈이나 그 분들이 다 신인 것 같아요. 오. 죽은 것들을 데리고 가는. 근데 하필 그 친구의 자취방이 거기 있던 거고요. 그 지나가는 길목에.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야 여기 아마 이렇게 다니는 길 같다. 내 꿈에서 너무 이상하게 나오더라. 이게 지나다니는 길목 같으니까 자취방을 옮겨라 해서 이제 나중에 걔는 결과적으로 옮겨버리고요. 근데 나중에 친구도 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이렇게 걔네들을 제거한 후에 별일이 없었어요. 신기하게 일도 엄청 잘 풀리기 시작하고요. 아버지가 직업이 좋아지시고 어머니도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셔서 의사가 내일 당장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시고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저를 엄청나게 아끼세요. 아들을. 근데 제가 당시에 느낀 게 뭐예요? 어머니가 귀신에 씌었나 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용혈성 빈혈이라고 해갖고 적혈구가 깨져가지고 피가 없어서 죽는 병까지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보통
아들을 엄청 아끼는 부모님, 아이고 어떻게 빨리 어디에요, 내가 갈게요 이래 되는데, 저를 친 분께서 이제 어머님께 전화를 하니까 아드님 죄송한데 제가 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껏 가야 돼요? 이러셨어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게 당시 어머님도 아마 뭐에 시이셨던 것 같아요. 그 술을 그렇게까지 먹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예. 어쨌든 간에 그 귀신을 제가 2마리를 제거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집안이 너무 심할 정도로 잘 풀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남들 부럽지 않게 잘 살 정도로요. 예. 그렇게 풀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 귀신이 안 나오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대체 얘네들이 왜 나왔고 범인은 누구고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결말이 없으면은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아는 지인분이 용암 무당이 있다 해서 찾아갔는데, 여기서부터 결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랬는지. 예. 제 사주를 보고 이름을 보더니, 아 너는 문제가 없어. 네 사주에는 넌 잘 될 사주밖에 없어. 너는 뭐 그냥 뚫린 길이야. 문제가 없대요 제 사주에. 근데 유심히 제 얼굴 보시더니, 아 근데 왜 너한테 이런 게 남아있냐?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대요. 예. 너 잘 생각해봐. 너 주변에 뭐 무당이나 뭐 있어? 그러니까 없으시거든요. 근데 너 집안에 저 누구 모시니? 예전에 이렇게 모시긴 하셨습니다. 아까 부처님 모신 걸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네. 너 부처님 모시면 안 돼. 왜냐면은 우리 예전에 옛날 사람들 보면은 물 이렇게 떠나가지고 막 비는 신들 있잖아요. 원래 저희 집안이 그런 신을 모시던 집안이었대요. 오. 근데 거기서 갈아탔으니 그 신이 열이 받아 안 받아? 남은 건 너희 가족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한테 헛짓거리를 진짜 많이 했을 거야. 너 엄청나게 고생했을걸?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너 지금 보니까 그 귀신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잡기를 보내놨네, 잡기를. 이러시는 거예요. 예. 잡기가 어떤 애인가요? 그러니까 너 옆에서 춤추는 꼬마애 하나 있었을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걔인 거예요. 걔가. 근데 제가 말했죠. 근데 얘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니까, 아, 걔 대가리 뒤에 잘 봤어? 그 귀신들 머리 뒤에 걔가 붙잡고 조종하고 있었을걸? 이러시는 거예요. 걔였던 거예요. 정작 걔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사고 난 거나 어머니가 그렇게 됐던 것도 얘네들이 다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물론 뭐 과학적인 건 아니겠지만 정확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연관된 게 하나 있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너무 용한데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랑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물어봤더니, 보통 결혼을 하면 장인 장모를 만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저한테 또 장모 만난 적 없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장모님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못 뵀어요. 결혼을 네. 하고 나서도. 살아 계시지만.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와이프 사주 불러봐, 와이프 생년월일 불러봐 했더니, 야 얘는 너랑 다르게 사주가 또 엉망이네. 얘 단명에다가 장난 아니게 개판이야 사주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얘 또 이상하네? 얘는 또 왜 이게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귀신이 엄청 낄 사주라는 거예요. 근데 안 껴있대요. 왜 뭔가 했더니, 너 혹시 네가 잡았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고 하니, 제가 그 2명을 없애고 나서 아내랑 서울을 여행을 갔다 왔을 때 눈을 떴는데 제 옆에 아내가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여자 귀신이 하나 자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얘기 드리지만 저는 그분이 이마에 뭘 찍어주고 나서는 움직일 수 있었고 귀신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오. 옆에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자리에 자고 있던 귀신을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막 뜯어버렸어요. 계속. 이런 일이 있었다고 무당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걔를 너가 잡았네. 그리고 네가 와이프를 보호할 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이프 사주가 안 좋지만 너와 융화가 되면서 정말 좋은 쪽으로 가는 사주라고. 그러고 나서 와이프랑도 이제 결혼까지 잘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렇게 가난하게 물밥 먹고 막 이랬던 시점에서 지금은 뭐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몸을 키우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아내한테서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함이 제일 컸어요. 왜냐면 아내가 이제 순하고 여리고 천사 같은 아내예요. 저와는 정반대로 정말 물 같고 이런 아내인데,
제 어릴 적부터 아내도 정말 좋지 않은 삶을 많이 살아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는데 그 아내로부터 뭐 귀신이든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바뀌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도 키우게 된 거고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네네. 시들모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없던 건 아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왜냐면은 저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건강하고 아이 성격 좀 있네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이럴래고 저도 그런 걸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어릴 적에 영안이 그렇게 제가 뭐 뒤돌아보면 커져 있었지만 지금은 무서울 게 없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이는 게 없거든요. 오지도 않고. 어쨌든 간에 모시는 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모시는 신이. 그게 이제 뭐 불교 믿으셨다가 뭐 천주교로 바꾸신다든가 아니면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은 그 신이 저주를 내려버린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 신도 믿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말이 영적인 거에서 조금 맞는 게 뭐냐면 한 종교를 계속 믿었던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집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신을 계속 믿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제일 좋지만 저희는 선조부터 그렇게 해놓고서 저희 쪽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네. 바꿨는데 그 촛불을 붙여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시던 신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집을 불을 태워버린 거죠. 그놈이. 아니 근데 그 귀신을 이제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퇴마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이제 친구 귀신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걔는 안 잡히더라고요. 아마 한정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거를 제가 퇴치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을 데리고 다니시던 그분께서 그 힘을 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유기견 봉사도 다니는데 유기견 봉사는 누구나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보는 게 뭐냐면은 도로에서 찐 애들이에요. 제가 그런 애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항상 차에 이제 간식 같은 거를 좀 담아놓고 검은 비닐 큰 걸 항상 몇 장을 제가 다 갖고 다녔어요. 예. 왜냐면 저희 집 근처에 이상하게 죽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애들 있으면 거기에 간식 좀 넣어줘가지고 사람들 안 다니는 곳에 이제 묻어주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 꽤나 여러 번 했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그거 덕에 어떻게 복을 받지 않았나. 복이 아닌 복이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되게 여러 신이 있다고 치면 그런 동물들의 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하는 인간만 데려가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놈을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있고요. 착하게 산 사람을 데려가는 저승사자, 동물을 데려가는 저승사자, 그걸 다 따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신들의 모습도 다 가지각색이세요. 제가 봤을 때 나쁜 놈을 데려가는 놈은 아마 구름 형태의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놈이 왜 저를 데려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건 실패했고 제가 본 신은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게 지금 되게 함축적으로 말씀은 해주셨지만 정말 긴 세월 동안 겪으신 거거든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그죠. 15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한이 쌓였었죠. 저도.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제주 옥돔님께서 용기를 한편으로 내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진짜 와이프분과 가족분들 정말 다 행복한 나날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근데 확실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옥돔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분들은 믿고 어떤 분들은 믿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 충분히 이제는 시들모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을 겪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돔님께서 겪었던 정말 기묘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